월도스님 안녕하십니까? 청주에 살고 있는 60대 불자입니다. 전 남매를 두고 있고 원조 딸 바보라 할 만큼 딸아이를 참 예뻐했습니다. 그 딸이 결혼한 지 이제 12년 됐어요. 네, 이 예쁜 딸이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딸에게는 11살과 6살 된 외손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또 작은 애는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요. 둘 다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귀여운 외손자들입니다. 첫째 외손자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 1층으로 이사를 시켜 지금까지 키워오다 재작년에 바로 옆에 집을 사서 나갔고요. 두 내외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은 계속 키워주고 있습니다. 딸 사위 모두 직장도 번듯하고요. 남들 보기에 참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남들을 모르는 속 썩는 일이 있어 이렇게 참 고민입니다. 우리 사위는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4-5번은 술에 취해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편이고요. 지갑에 있는 돈이 없어질 때까지 마시는지 집 앞에 택시를 세워놓고 택시비를 가져다 지불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 저희 집 1층에 살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움을 자주 하는 통에 이웃에게 좀 부끄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타일러도 보고 하지만 그 술버릇은 고쳐지질 않더군요. 손자들 돌봐주는 것 때문에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해 내보내는데 수시로 싸움을 하는 보는 부모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은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술 때문에 가정에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애들을 데리러 갔더니 둘이서 대판 싸웠는지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이혼을 하라고 꾸짖고 왔습니다만 마음은 편하지가 않네요. 이제 출가 외인이니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래도 딸 마음고생시키는 사위를 보면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이 사위와 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위 때문에 고민이신 우리 불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나 아들을 가진 부모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결혼을 못하면 결혼을 못해서 걱정이고 결혼을 시키자니 그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가지고 불안하고 또 막상 결혼을 해서 살고 있으면 정말 깨쏟아지게 잘 살면 더없이 행복할 텐데도 불구하고 꼭 문제는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통을 호소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오죽할까라고 하는 쪽의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술보다 더 재미있고 술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있다면 그 술과 분명히 좀 멀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연 같은 것도 조금은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만큼 포기하지 말고 뭔가 설득하고 또 그 폐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진정성 있게 술이 아닌 딴 부분으로 그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방법 같은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아함경에 보면 이제 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재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첫째가 현재의 재물이 줄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돈 회피 쓰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물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병이 많이 생겨요. 술 먹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있습니까? 반드시 건강해질 수가 없죠. 항상 자기 몸에 독을 퍼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대개 보면 이제 왜 술을 먹느냐고 막 따져 묻지 말고 오히려 좀 건강 걱정을 좀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독한 술을 먹어서 자네 그 몸을 상하면 어떡하나. 술을 먹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 토끼 같은 자식들 내버두고 몸에 병을 얻는다면 그것은 크나큰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겠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싸움이 많아집니다. 근데 술 먹은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나 술 먹어서 고함을 치워서 싸움을 거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는 싸움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내버리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 중에 최고 좋은 그 무술이 뭔 줄 알아요? 36개예요. 아니 술 먹은 사람하고 싸워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술 깨고 나면 몰랐다는데 아예 상대하지 말고 내버두고 그냥 나가는 부분이 방법일 수 있어요. 이 그 따님 같은 경우는 좀 복이 많은 분 같아요. 왜? 집어내 뿌리고 친정에 가면 되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너 왜 술을 먹었냐, 내 속을 애지간히 썩여라 하다 보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싸움을 아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재미없어요. 술 먹고 받아주는 놈이 계속 있으니까 또 먹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부분이 싸움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술 먹은 사람을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비밀이 탄로가네요. 술 먹으면 주절주절 떠들어야 안 떠들어요? 아, 요것만큼은 내가 비밀리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술을 먹으면 간이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속에 있는 걸 다 퍼놓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이 새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위 말씀을 하셨고, 다섯 번째는 남을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술 먹은 사람은 나를 비난하기를 좋아하지 남을 칭찬하거나 남을 보호하려고는 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옛날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인의 음식이었죠. 술을 먹으면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단속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대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광기가 일어나고 그거 자체가 주변에 피해를 주는 부분의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없어지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술을 먹으면 나중에 이제 계속 먹다 보면 완전히 지혜가 없어지고 반핀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서 자네는 그러지 않아도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똑똑한 부분을 왜 술로 인해서 그런 어리석은 그 미래를 만들려고 자꾸 애를 쓰나라고 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자꾸 애를 쓰고, 그다음에 딸과 사이를 어쨌든 간에 자꾸 괴리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딸은 딸대로 다독거리고 사이는 사이대로 다독거려서 술보다 더 좋은 부분이 환경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인이 자꾸 이야기를 하거나 주변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밖에 안 받아들여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청주에 사신다니까 가까운 스님들 많잖아요.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차도 한잔 얻어 마셔가면서 우리 사이가 다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이는 이렇게 나쁜 놈이고 이렇게 나쁜 놈이고 술까지 먹어서 나쁜 놈이라 그러면 사이는 한마디도 안 받아들이거든요. 90%를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이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실력이 있고 참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술 때문에 문제인데 스님 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술에 대한 폐해 같은 것을 스님들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장인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를 듣겠지만 아마 그 스님들이나 선지식을 찾아서 이렇게 잘 상담을 하면 그 부분이 어떤 해결책 같은 부분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설명하셔서 아주 그 정상적 부분의 삶의 사고의 그 사이가 돼서 가정이 좀 화목해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한 어떤 그런 기회도 많이 만들어셔가지고 좋은 가정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